백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군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가을에도 차이나 코드는 계속돼야겠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셔볼게요, 줄리안 씨. 네, 진짜 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네. 따뜻한 커피처럼 향긋하고 그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원 라오스 페이스 나오셨습니다. 라오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커피군요. 네. 따뜻한 커피처럼 오늘 향긋한 중국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날로 미모를 갱신해 가시는 분입니다. 반가운 얼굴 리즈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江丽子，혹시 저를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즘 특히 뭐 다양한 방송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얼굴 볼 때마다 반갑더라고요. 아,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재미있는 중국어 그리고 중국 문화를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SNS 인증샷이 유행이라는 소식을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A4 용지로 맞아요. 허리 가리기 네. 그리고 쇄골이에 동전만 얹는 것까지 다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때 약간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무미 씨 아 맞아. 성공했던 거를 기억 안 해요. 진짜 안 해도 돼. 잘하신다. 와, 인증샷도 네. 혹시 본인 자랑 잠깐 하시려고? 네. 부실 자랑. 혹시 자랑? 제가 부자랑. 네네 부자랑. 제가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요즘 새로운 SNS 인증샷이 유행이라고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맞아요.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중국에 정말 좋아요 누르 수, 클릭 수 20만 번 넘었거든요. 오, 대박.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먼저 사진 한 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모자 이렇게 군인처럼 입어가지고 뭐 찍는 게 그런 그 건가요? 옆에 선을 좀 보세요. 손이 뭐 맹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인쇄하고 다, 있어요. 뭐다 할 수 있는 되는 거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가요? 네, 이게 중국 인기 드라마 요즘 춘풍十里不如你 안내 남자 주인공이 멘트할 때 손가락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그냥 거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데 네. 손가락 위치가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른 것 같아요. 아. 엄지 손가락 위에 새끼 이게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이에요. 생각하니까 여기가 네. 펼쳐야 앞에 되는데 있어야 돼요. 네, 안 쉽지가 펴져요. 않네요. 이게 돼요. 자꾸 4번이 내려와요. 이게 돼요. 전 됐어요. 네. 보세요. 됐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범위는 돼요? 아, 잠시만요. 아, 올려주시고요. 범위지네요. 아, 저는 이게 안 돼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네요. 이게 정말 됐네요. 와, 진짜 여러분 보기보다는 한번 쉽지 따라 않네요. 해보세요. 네. 이 장면이 좀 방송에 나간 이후로 웨이보에 손가락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아, 진짜로? 당연히 근데 저희처럼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겠죠? 네. 이런 사진들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아. 안 되는 상황들. 고정이 어. 나. 주리안도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제가요? 네, 다음에 꼭 그러게요. 테이프가 좋아가지고 이게 제 모습이네요, 바로. 이렇게 되네요. 와, 쉽지 않네. 진짜 약간 이런 몸매 인증샷부터 네. 지금 이렇게 재밌는 인증샷도 같은 거 나오니까 맞아요. 정말 앞으로 또 어떤 인증샷 나올지 되게 많이 궁금해지고 있어요. 계속 다음에 어떤 인증샷 유행될지. 다음에는 우리 당연히 차이나 코드 분방 사주 반응 본방사수. 인증샷이 분방 사주 인증샷 물어야 되죠. 우와. 야, 괜찮겠네요. 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시작합니다. 大家好，这里是中国密码，我是朱利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차이나꿀입니다. 저는 주리안이고요. 네, 各位晚上好，我是황宝梅，欢迎收看中国密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황범입니다. 차이나 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어때요? 정말 중국어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냥 大家好만 맞아요.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길게
정말 중국 아나운서처럼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강리시 씨 다음에 올 때 우리가 좀 놀래키려고 엄청 우리 그냥 연습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중국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네, 좀 내후년에 늦지 오셔야 될 것 않을까,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진짜로 페이쌤 덕분에 약간 실용적이고 되게 재밌는 중국어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 화폐 가지고 물건 사고 팔기도 한번 해보고 물건 값도 깎아봤거든요. 네. 숫자 공부증도 좀 많이 극복이 된 것 어, 같아요. 이렇게 자랑부터 막 해놔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직전 시간에 금액을 묻고 답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복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문제를 제가 드릴 텐데 네. 이 문제를 맞추시면 그 맞추신 금액을 드릴게요. 진짜? 네. 저희 용돈 받는 날인가요? 그렇죠. 네? 네, 지난 잠시만요.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활용을 해야 돼서 제가 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근데 오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상금이 있다 보니까 네. 왠지 홍범 씨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액수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요? 좀 작아졌는데. 마오만 있나요? 네, 두 분께서 이 정답을 아시면 본인 이름을 중국어로 외치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어로 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금액입니다. 我有多少钱? 我有多少钱? 마오메이. 마오메이. 이 30 35. 30 안 35 되고요. 카오. 35 카오 안 되고요. 우카오. 카이. 카오 안 되고 35 카이. 카이 아니고요. 35 카이. 맞아요. 이름을 외쳐주셔야 돼요. 줄리안 35 카이. 35块. 네, 줄리안 35块. 35块. 띠링 띠링 네. 띠링. 와, 필요하신 정말 중국 돈도 가지고 아, 진짜요. 있네요. 네, 맛있게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와. 진짜 오늘 밥값 이제 몰아가셨네요. 금액이 좀 커졌어요, 여러분. 커졌어요? 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쉽습니다. 多少钱? 아. 줄리안. 안 보여요. 줄리안. 마오메이. 80 카이. 카이. 80块 80 카이. 80钱 80 80 카이. 块钱 80块钱. 네이티브 같았어요. 80块钱 인정입니다. 마오메이 80块钱. 전달하기가 싫네요. 네, 전달 전달 좀 해주세요. 전달 오네가시마스. 팁 주시나요? 팁 주시나요? 네, 좀 자, 감사합니다. 네, 팁 가져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와. 이제 큰 단위, 어. 핑크핑크한 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줄리안. 钱, 줄리안. 200 205 205는 150원이죠? 줄리안. 205 이반으로. 아. 块 우와, 105 잘하죠. 엄청 이제 잘하죠. 우리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중국 여행으로. 좋아요. 와, 네, 이 돈이면 두 끼 정도는 와.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전해주세요. 좀 전해주세요. 전달. 제가- 칭. 아니, 팁 주세요. 팁 아까 좀. 가져가셨잖아요. 칭. 자, 좀 가져갈게요. 네. 수수료는 띄어야죠. 네. 아, 진짜 근데 약간 확실히 뭔가 숫자 같은 거 배우고 뭐 쇼핑 그런 데 거니까 네. 우리 범인 씨 갑자기 너무 잘했어요. 숫자를 못 외우시다가 아니 이렇게 숫자 번개처럼 숫자 공포증을 아. 이렇게 빨리 극복할지 몰랐어요. 연기였나 봐요. 이 시간은 그냥 큰 그림이었던 거죠. 아, 진짜로 네. 오늘을 위해서 그랬군요. 그럼 오늘 제가 실제로 중국 쇼핑몰 사이트에 사진을 몇 장 뽑아서 실제로 한번 맞춰보세요.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인지. 오, 아. 금액이 큰데 맞추면 큰일 나- 나겠네. 나도 같아요. 205 258 조금 부족한데요. 257 네, 258, 258. 빡빡해. 205 205 부족한데요. 257 부족한데요. 257 네.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多少钱? 아, 줄리안. 46 9 다시 한 번만. 아, 46块 9 46块 9 네, 조금 부족한데요. 점이 뭐야 점? 점은 이제 말하지 더 말하지 않고 아. 다시 단위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46块 9 맞아요. 46块지요. 파이가 점인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46块지요. 여러 번에 정말 많은 네. 기회 드렸는데. 네, 아니면 46块 9毛. 마오까지 네, 하셔도 마오 안 해도 되는 거죠? 원. 생략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원 생략할 수 맞아요. 있어서 두 분 다 너무 좋아요. 46块 지요. 46块 지요 마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46块 9 46
快球. 맞아요. 네, 두 분께서 너무 잘 기억해주고 계시긴 한데요. 네네. 금액을 말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었죠. 간단하게 복습해볼게요. 처음으로는 중국인들은 금액을 말할 때 단위 끝에 치엔을 습관적으로 붙여요. 그래서 네. 아까도 46 하면 되는데 46块 그 뒤에 또 하나 더 붙여서 46块 치엔까지 치엔. 붙이는 게 중국인들이 말하는 습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100단위가 넘어갈 때 아까 150 위안을 얘기할 때 네. 그냥 250 과일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단위 당당하게 250라고 말하는 거. 250. 두 번째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150이 아니라 아까 맞추셨던 105위안의 경우에는 250 하면 안 되고 링 이 중간에 맞아요. 링을 써가지고 250라고 하셔야지 105원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250.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가 여러 개일 때 아까 46.9원이면 46块 지오마오 정확한 표현이지만 너무 기니까 마오는 생략하고 46块 지오까지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 요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네. 오,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보면 금액만 있는 거 아니고 그 표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달러 약간 있는 일본 표기랑 것처럼. 비슷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는 중국 돈의 표기예요. 네. 한국은 W잖아요. 네, 맞아요. W에다가 근데 중국은 이렇게 씁니다. Y에다가 이제 두 네. 번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위안이에요. 아, 위엔. 그렇구나. 숫자 앞에 쓰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사진이 막 뜨니까 정답을 말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싼 거 같기도 네. 하고 이건 사야 돼. 막. 네. 아, 그리고 이 말이 하고 싶었는데요. 그 깎아주세요 있잖아요. 깎아주세요 뭐죠? 중요한 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便宜点吧. 아, 괜히 맞다. 얇아. 기억났어요? 같이 해볼게요. 便宜点吧. 괜히 괜히 얇아. 얇아. 네, 비엔이가 싸다, 이디알이 좀, 그 싸게 좀 해주세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비엔이 디알바. 괜히 괜히 얇아. 얇아.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면 좋은 말이 있어요. 물건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약간 미간에 힘을 주고, 타이구엘러. 太贵了. 너무 좋아요. 이거? 太贵了. 너무 아, 좋아요. 이거 아까 네. 보민 씨 들어오시면서 네. 제가 여기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요. 제 커피 보고 타이거에러 타이거에러 이렇게 이거 하시더라고요.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네, 부르지도 타이구엘러, 않았고. 타이구엘러. 제가 맞아요. 생각했을 때 일단 관광지 가면 이 말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太贵了. 보민 씨는 더 여성스럽게 얘기하면 라오반들이 당연히 깎게 해줄 거예요. 아, 맞아요. 老板太贵了. 돈 드릴게요 일단. 하여간 저희가 그럼 오늘은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라오 씨, 今天我们学什么? 좋아요. 今天我们学什么? 오늘은요, 이제 금액 얘기 다 했으니까 네. 배웠던 숫자는 좀 아깝고 숫자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에요. 전화번호를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언제 이런 거 배우나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본격 작업 영어네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모르겠고요. 지난 시간에 금액을 물어볼 때 얼마예요 할 때 그 표현 기억하세요? 얼마예요? 多少钱? 그 두어 맞아요. 多少钱? 多少钱? 거기서 얼마가 뭘까요? 두어. 두 글자. 多少? 多少? 네, 한국어도 多少? 얼마, 중국어도 多少, 두 글자씩 多少, 多少. 多少. 근데 이게 전화번호를 물을 때 또 필요해요. 전화번호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전화번호 얼마예요? 살게요. 돈 주고 살게요. 돈이 많아요. 이바이. 그렇게 이해하기 이봐요. 괜찮겠어요. 이봐요. 네. 잠시만요. 그게 다 드릴게요. 네. 이봐이 없어서. 네, 방금 준리아 씨 얘기 너무 좋은데요. 중국어에는 이제 숫자를 묻는 방법, 수량을 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네. 몇 월, 며칠 할 때 네. 几月, 几지,号, 네. 几点, 几个할 때 그 지가 있고요. 걔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딱 고정된 숫자나 아니면은 10 이하의 적은 숫자를 물어봐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다, 그 나머지는 다 多少가 수량을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맞아요. 전화번호도 10 이하의 적은 숫자도 아니고 고정된 숫자도 아니니까 남아있는 수량 의문이 多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多少를 활용해서 전화번호를 물을 수 있어요. 휴대폰은 手机, 그리고 手机. 手机, 손기계, 手机. 手机. 손기계. 네, 손기계, 手机. 쇼가 그럼 손인가요? 손. 네, 찌가 지는 기계. 기계? 네, 네. 手机. 그래서 手机. 도호는 号码. 号码. 그래서 같이 있으면 手机号码. 手机 니 号码. 하오마의 하오마랑 비슷하네요. 근데 성조가 완전 발음, 달라요. 네, 완전 그 쓰는 거는 다른데 네. 근데 발음 조금 비슷하네요. 그래서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手机号码 하면 전화번호인데 手机号码라고 하면 전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와, 쇼지 하오마. 그래서 완전 다른 그래서 뜻이 되기 때문에 사성. 아, 그러면 혹시나 핸드폰 번호 주기 싫으면 하오마. 그래서 쇼지 못 알아듣죠. 하오하오 쇼지, 하오하오. 이러면 또
되겠네요. 네. 그렇죠. 好，非常好。 저 다시 핸드폰 해볼게요. 좋아합니다. 이러고 가면 네. 되겠네요.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휴대폰 번호 手机号码 같이 해볼까요? 쇼지 쇼지하오마. 그러면 리즈 그래서? 씨께서 휴대폰 번호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는 풀 문장을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 도시 알아들었어요. 그 아까 알아들었어요? 맞아요. 그 말이었고. 그러면 你的手机号码 너의 맞아요. 핸드폰 손전화는 손전화는 얼마예요? 손전화는 시 얼마냐?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 아니 가격을 말해야 돼요. 아니요. 이때 번호를 여기는 얘기하는 수단.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你的手机号码是多少라고 하지만 多少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하오마는 그럼 번호란 뜻인 네, 거예요? 맞아요. 하오가 하오마. 어떤 뜻이에요? 그럼 하오? 하오 자체가 번호, 호의 뜻이 있어요. 호자예요. 번호 할 때. 번호할 때 호구나. 네, 남자 1호님, 하오. 여자 1호님 할 아, 때 그래요? 호자예요. 그래서 하오. 我是2号. 맞아요. 아. 저는 1번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2하오 할 때. 그래서 하오마라고 하면 그게 번호가 되는 거고요. 쇼지 하오마, 휴대폰 번호. 쭉 이어서 해볼게요. 你的手机号码是多少? 그렇죠. 是多少? 도미 씨 혼자 한번 해볼까요? 저요? 네. 알겠습니다. 你的手机号码是多少? 아, 네,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질문 완료했으니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도 한번 배울래요? 네. 제가 먼저 배老师에게 好。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먼저 네, 준비하고 물어볼게요. 있겠습니다. 네. 裴老师，你的手机号码是多少？啊，我的手机号码，我的手机号码是010-505-5188。 오. 010-505-5188。 오. 근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010-505-5188. 잠시만요. 지금 틀리신 것 같은데요. 저 틀렸어요? 아니, 스페이스 제가 말하기가 그렇지만 네. 아 괜찮아요. 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틀렸나요? 떨어졌어요. 틀렸어요.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원래 2는 그 숫자 2 있지만 근데 전화번호 쓸 때는 사실 주로 야오로 얘기하고 제가 있어요. 잘한 거 맞죠? 야오? 네. 맞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네. 저 따라해 보세요. 2, 2, 7, 2치 2, 2 7. 지 제 입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할 때에는 우리도 하다가 왜 못 알아들으면 하나도 했다가 맞아요, 둘도 맞아요. 했다가 둘도 하잖아요. 했다가. 맞아요, 많이 하죠. 그것처럼 워낙에 이하고 치하고 입모양이 같아서 혼돈스러워하니까 혼란스러워하니까 아 그러면 나열을 할 때는 숫자 1을 안 겹치는 발음 야오라고 바꿔서 하자라고 해서요. 야오? 이때는 링이링 해도 알아듣긴 하지만 더 네이티브처럼 따라 하시려면 링야오링. 링야오링 링야오링. 505 5야오빠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그러면 제가 한번 전화번호 한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这是 오케이. 你的号码. 아 감사합니다. 이게 보미 씨가 질문을 한번 멋지게 제가요? 휴대폰 번호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근데 안 까먹으려면 자꾸 말해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안 굳이 꼭 안 그거를 이렇게 궁금하지만 짚고. 안 궁금하지만 물어보는 걸로. 네, 朱莉安，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 오 좋은데요. 哦，我是手机号码，我是手机，나, 我的。我的我的手机号码是我的手机号码是 아 좋아요. 이제 하시면 돼요. 010 087 어. 2345 다는 우리말이죠. 2345 23445. 그리고 숫자 8 한번 다시 해볼까요? 8. 8 무슨 八 네, 빠. 빠가 맞죠. 87 2345 너무 좋아요. 087 2345. 네, 2345 아니고요. 2345 2345. 네, 2345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되게 중요한 시기 되게 똑똑해요. 원래 똑똑해요? 제가 아마 그냥 숫자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위에 있는 풀 한국까지. 문장 다 그렇죠. 얘기했었어요. 我的手机号码是我的手机号码是 자, 그러면 내가 번호 말했으니까 네. 한번 바오메이 씨의 전화번호를 그치. 한번 아, 우리 제가 또 알아야죠. 묻겠습니다. 네. 마음에 마음에. 黄马妹，你的小姐号码号码 네, 手机号码。手机号码多少？手机号码？我没有手机。哇，
매일 쇼지 쇼지. 어때요? 아까 제가 핸드폰 쇼지는 봤는데요. 와, 칸 쇼지. 没有手机 칸디도 쇼지. 没有手机 난 이 핸드폰 봤어요. 왜 그러지 그치. 진짜? 아, 뭐 시간만 있냐고 물어보면 바쁘다 그러고 지금 샤워도 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고. 중요해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난이었고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짠, 저도 전화가 있습니다. 자, 我的手机号码是手机号码手机号码是 좋아요. 010-778 9 요. 6 6322 이도 되지만 더 좋은 건 야오, 야오 하면 야오. 되고요. 야오는 정말 네, 꿀팁이에요. 숫자 6 한번 다시 해볼까요? 리오. 6 그럼 다 같이 해볼게요. 我的手机号码是我的手机号码是010-778 6321 그쵸? 야. 이라고 하셔도 알아듣긴 할 거예요. 근데 야오라고 해야 좀 중국어 좀 배웠다라고 네, 써먹을 수 있으니까. 뽐내야 네. 하니까 꼭 야호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중국인이면 모르게 그냥 야오로 읽게 돼요. 저는 보면 6321 이렇게 아, 6322 이렇게 종합번호 봤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이는 그쵸. 이자 네. 안 하는구나. 네. 네. 근데 제가 공부한 게 한국에서는 이제 010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네. 뭐 벨기에 같은 경우는 뭐 04 이렇게 시작하고 아,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06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네 네. 06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010으로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이것처럼? 휴대폰 번호는 아니고 이게 010 사실은 중국의 정화번호. 베이징. 베이징. 아, 그래요? 왜냐면 네, 베이징. 전화번호? 서울은 02잖아요. 맞아요. 베이징은 010부터 시작해요. 아, 진짜? 그런데 휴대폰이면 136 아니면 139. 들렸어요? 136. 13 136는 뭐예요? 6 아니면 139. 아, 39. 네,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시작해요. 네. 아, 136. 네, 이런 정화번호 많고 그리고 요즘은 좀 187, 181, 183 이런 번호는 되게 많아요. 요즘은 좀 바뀌고 변화했어요. 있어요. 요, 18? 응, 183 뭐예요? 183, 와. 187. 187. 득두 이게- 대장. 그래서 제 중국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우와. 근데 진짜 중국 번호이지 않겠죠? 네. 정화 보세요. 정화 주면 알 수 있어요. 뚜뚜뚜. 지나버리는 없는 번호입니다. 실제로 중국 번호는 11개, 11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용 번호입니다. 我的手机号码是136 368 1077. 我的手机号码是136 368 1077. 1077. 1077 1077. 혹시 막 그럼 중국에서도 번호가 두 번 이렇게 이어가거나 세 번 이어가면 뭐 이렇게 막 따로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4444 뭐 이런 식이거나 네. 뭐 8888 이런 식이면 쓰거빠 이렇게 쓰거빠. 얘기하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8888을 팔 빠빠빠빠라고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네. 쓰거빠. 쓰거빠. 네, 아. 쓰거빠. 보통 3개 이상은 뭐 3개 뭐 맞아요. 쌍거치 뭐 쌍거치. 이런 식으로. 쌍거치. 너무 좋은 질문 쌍거리요. 주셨어요,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이걸 알아두면 나중에 뭐 전화번호, 유선번호를 묻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선번호 아니면은 여권번호, 신분증 번호 같은 것들도 다 묻고 답할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대신에 야오라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아, 네. 똑같아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휴대폰 번호 말고 직장 내 사무실 전화를 걸 때는 네, 맞아요. 전화번호 물어야 되니까 유선번호는 어떻게 물을까요, 이리 씨? 유선번호. 아까는 手机号码 맞죠? 네. 지금은 정화는 电话. 그래서 电话号码. 아, 电话 쟁이 뭐 号 어떤 码 뜻이에요? 电话 전. 电话 전, 화는 화. 말하는 거. 전화. 네. 전화. 그러면은 전화번호는 电话号码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你的电话号码是多少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나 한국에서도 주로 이제 휴대폰 번호 뭐냐보다 이제 전화번호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휴대폰 네. 전화인데도 중국에서도 똑같이 똑같이요. 사실 전화번호가 더 많이 써요. 手机号码이나 电话号码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알아야 되는 거는 电话는 원래
전화이고 네. 手机는 휴대폰이고 그렇죠. 하지만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다 전화번호 네, 물어보는 거예요. 연락처만 받으면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출장 가게 되면 호텔을 가게 되는데 그때도 네. 반드시 이 번호 묻고 답하는 거 알아야 돼요. 네. 오늘 마지막 패턴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네. 호텔 조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데요. 호텔 조식 먹으러 갔더니 직원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리드 씨? 您的房间号码是多少?您的房间号码是多少? 그럼 방젠 이제 아까 뭐 하우마 번호니까 그럼 방젠이 이제 뭐예요? 방 번호 이런 뜻이가? 그렇죠. 그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룰이에요. 빙고. 그렇죠. 물어보고. 방번호를 얘기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您的房间号码是多少?您的房间号码是多少?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표현 같이 볼게요. 누군가 연락처를 딱 주고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연락처만 주고 받고 짜이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우리 어색해요. 연락 좀 하고 지내자. 네. 연락처 주고 받았으니까 연락하고 지내자. 어떻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我们保持联系吧.保持联系吧.我们保持联系吧.保持联系吧. 지금까지. 아, 잠시만요. 그렇죠. 저희 고급을 그렇죠, 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요기를 다시 해볼게요. 我们保持保持联系吧. 联系吧. 네, 네, 我们 联系吧. 이 우리고요. 保持 유지하자. 유지하자. 계속하자. 联系가 연락. 그래서 연락. 마지막에 바 붙이면 뭐뭐 하자가 되니까 네. 我们保持联系吧. 영어 그 순서 keep in touch. keep 맞아요. 保持联系 in touch. 맞아요. 我们保持联系吧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번호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비즈니스 중국어. 한마디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줄리안 씨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황보미 대리님께서 아주 사심이 없이 사무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리즈 씨? 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 집사원 오자마자 바로 전화번호 뭐예요라고 하면 좀 사실 없어요. 그럼요. 선배님이 후배님 전화번호 그렇죠. 당연히 알고 네. 있어야죠. 네. 사신 있게 표현하고 싶으면 말투 조금 바꾸면 돼요. 어떻게 아, 할까요? 그래요? 你的手机号码是多少啊? 아, 이렇게 하면 사실 있는 거군요. 宝美,你的手机号码是多少? 그럼 이제 손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아니면 말투도 조금 바꿔죠. 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啊? 각자 본인 하고 싶은 말투로 연습해 볼게요. 네. 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 你的手机号码是多少?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신심 있다. 그렇습니다. 니가 네. 手机号码是多少? 이라고 하면 자신 없다. 어떡해요. 둘이랑 중국에 가면 중국 여자 1 번호를 많이 따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장량이 많은 핸드폰 하나 가져와야겠네요. 전화번호를 받은 우리 보미 씨가 네. 줄리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我们保持联系吧. 아, 我们保持联系吧. 우리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총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우리 두 분께서 간단한 대화를 좀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您好，我是황宝美。你好，宝美，你的号码是多少？我的手机号码是010-778 010-778 9321 010-778 9321 일부 잘못 알려주신 거죠? 다시 한번. 네, 일부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 방금은 자꾸 부산 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오요.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그렇죠. 거예요. 我的手机号码是010-778 9321 자꾸 잘못 알려주시려고. 띠띠띠 소개는 안 메이오 되겠어요. 하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없어요. 네. 그래도 연락 좀 하고 지내자고 마지막으로 틀린 네, 번호지만. 알겠습니다. 我们保持联系吧.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미 씨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1, 2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R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하고 입이 자꾸 따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2를 말하고 싶은데 속절없이 자꾸 2라고 되는 거예요. 얘는 R이에요. R. 就三一要一要 얘는 R이에요. R. R. 2, R, 2, 저도 R. 한국어 배웠을 때 1이 좀 처음에 헷갈리죠. 좀 헷갈렸어요. 네. 네, 그리고 네. 보미 씨는 정말 발음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제가 진짜 덕분에 다음에 혹시나 중국 출장하게 되면 꼭 용기 내가지고 맞아요. 제가 좀 전화번호 이렇게 좀 해야. 묻고 그리고 친구 뭐 사귀고. 서로서로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 될 수 좋습니다. 있도록 제가 열심히 써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이제 중국어로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져서 정말 기쁜데요. 오늘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페이쌤 감사합니다. 시시해. 오늘은 줄리안 씨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황보미 대리님께서 아주 사심이 없이 사무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你的手机号码是多少? 你的手机号码是多少? 전화번호를 받은 우리 보미 씨가 줄리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我们保持联系吧. 아, 我们保持联系吧. 우리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중국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종종 알아봤었는데요. 혹시 좀 기억나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일단 그 시진핑이 타던 그 차량 있잖아요, 훔치.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BYD 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기차. 네. 근데 가끔씩 진짜 막 중국 사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제 중국 브랜드 로고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네. 정말 이렇게 그 브랜드가 많나요? 중국에서? 그럼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래요? 올해 기준으로요.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 73개라고 하고요. 진짜로? 네, 토종 브랜드가 73개,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합작 법인은 또 53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희가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조금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사실 몇십 년 전에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네. 근데 지금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늘었어요. 어. 네. 길에서 보면 많이 차들이 또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 중국에는 1977년도만 해도 약 100만 대의 차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는 7,500만 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 4초에 한 대꼴로 이 자동차 운행 허가를 내주고 있는 뜻이라고 하네요. 진짜? 네, 이렇게 자동차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는 데다가 또 현재는 유럽의 자동차 생산량보다 그 생산량이 연간 130만 대 이상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이 엄청난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이 커다란 시장, 자동차 시장이 약간 올해가 정말 큰 폭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약간 그 중에서 특히 주가가 상승한 자동차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주인공인데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리 자동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동차 기업, 가장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지리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워밍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 함께 보시죠. 이름, 지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가 속한 지리그룹의 시작은 1986년부터였는데요. 설립자는 리수프 회장. 하얼빈 공대를 졸업한 리수프 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살 때 아버지에게 당시로선 거금인 120위안, 약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 고민한 끝에 소형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죠. 네. 가난한 집안 살림에 작게라도 보탬이 되고자 거리에 사진사로 나선 것이었는데요.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주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1,000위안, 약 18만 원을 벌게 되죠. 대단한 사업 수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은 카메라 한 대로 얻은 건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름 현상용품 용액과 버려진 기계 장치에서 금과 은을 수출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요. 진짜? 대단한데요? 이때부터 폐가전에서 금은을 분리하는 사업을 시작. 금은 거래에 나서며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와. 이렇게 종잣돈을 불린 리스프의 사업은 공격성을 띠게 되는데요. 23살이 되던 해엔 냉장고 부품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바로 3년 후인 1989년에는 자체 브랜드의 냉장고를 출시하게 됩니다. 진짜? 남달랐네요. 리스프 회장의 경영 실적은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1993년
수십억 원의 투자를 통해 국유기업 소유의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인수하더니 1997년도엔 부도 위기에 빠진 국유기업 지리를 인수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하지만 지리자동차를 설립할 당시 주변에서는 우려의 눈길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4개의 바퀴 위에 소파를 얻는다고 자동차가 아니다 라는 칭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회사 설립에 대한 꿈을 굽히지 않은 리수프 회장. 모두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설립한 지리자동차는 창업 5년여 만에 첫 수출을 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리수프 회장이 일찌감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브라질엔 5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까지 설립하며 명실상부한 중국 최초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제는 중국산 자동차 중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리자동차. 그 글로벌한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쭉! 와, 진짜 약간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자동차 만들기 전에 별의별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약간 종류별로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맞아요. 뭐 사진 찍다가 그쵸. 뭐 네. 금은도 거래하고 냉장고를 만들고 또 모토바이도 같이도 만들고 네. 드디어 결국은 자동차 그렇네요. 생산했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런데 사실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게요? 벌써 지금 장면별로 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지금 맛집이라도 지금 운영하고 꽃집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네, 바로 인테리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각 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네. 인테리어 자재 공장을 세운 건데요. 중국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내부를 꾸며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인테리어 사업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세운 인테리어 업체는 지금도 이 지리그룹의 알짜배기 회사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일관성이 하나같이 없는데 좀 희한하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는 맘만 먹으면 갑자기 만드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되게 복잡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을 것 같고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처음에 차 출시했던 날 그게 약간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팔이 잔뜩 들어가 있던 날에 출시했대요. 1998년도 8월 8일에 와. 출시했는데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네. 맞아요. 품질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 품질이면 어쩔 수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리슈프 회장님이 그냥 판매는 포기하고 또 뭐 그냥 폐기 처리했었어요. 아, 아깝네요. 네. 나중에 사실 제 생산했는데도 다 실패. 그래서 최종 뭐 결국은 최종 뭐 자동차 생산할 때는 2002년이었어요. 2002년도부터 좀 네. 성공했군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기업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중국산 자동차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키워드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줄리아 씨가 원래 이쯤 되면은 저희 이름, 유래가 뭐 이런 거 궁금해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안 물어보셔가지고. 역시 러시 씨밖에 없어요. 제가 네. 진짜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쵸. 갑자기 모민 씨가 넘겨가지고 네. 내가 지금 못 물어보나 하고 그렇죠. 답답해하고 그러고 조바심내고 있었는데 있었죠. 제 표정을 읽고. 네. 이름은요. 네. 네. 말씀하신 그대로. 근데 지리 아니고요. 지리. 지리. 네, 굉장히 길하다. 그리고 길하고 막 이윤이 생긴다 이런 네, 뜻을 이름 가지고 되게 있고 좋아요.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길한 이름, 럭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 네. 네, 근데 이왕 물어보신 김에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이 지리는 중국인들에게 좀 어떤 이미지인지 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좀 타는 차인지도 궁금해요. 지리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 호감 가지고 있는 중국 브랜드 차예요. 다들 뭐 이 차를 사면 우리가 다 애구하는 사람구나. 네, 이렇게 자국 얘기하는. 브랜드니까. 네, 그래서 뭐 애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 차를 샀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저희 이제 약간 궁금증 다 풀렸었던 것 네. 같으니까 드디어 저희가 이 지리차의 성장 열쇠를 한번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네.
키워드 하나, 코끼리를 삼킨 뱀입니다. 네, 어린 왕자가 떠오르실 텐데요. 네네네. 지리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무려 90% 성장을 했다고 해요. 와. 네. 이렇게 큰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이 뱀인 지리가 코끼리를 삼켰기 때문인데요. 그 코끼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스웨덴 자동차 기업인 볼보입니다. 네? 아, 그 볼보를 다들 알고 네. 계시는 그 볼보. 네. 이게 정말 유럽에서 정말 안전하고 되게 고급차로 약간 저희 나라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말해요. 탱크만큼 튼튼하다. 튼튼하죠. 네, 사고 나도 별로 이제 맞아요. 문제 없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회사가 보니까 이제 1999년도에 미국 이제 포드 회사에서 인수됐는데 2010년도에 그 다시 판매됐거든요. 그럼 지리 자동차가 그거를 인수했구나. 네. 바로 그때요. 그때, 네. 그때는 지리가 그 세계적인 브랜드, 뭐 볼보라고, 한국어는 볼보를 2조 원. 2조 원? 네, 2조 원 가지에 이수하면서 와.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세계도 자동차 업계에 등장했어요. 네. 와. 근데 이렇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이 당시의 지리는 중국에서도 별로 인지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인수 당시에 볼보의 매출이 지리의 매출이 20배를 넘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인수를 진행했던 이수프 회장 역시도 지금 이 상황은 세계적인 영화 배우와 중국의 아주 그냥 작은 소장농의 결혼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네. 했다고 해요. 이 볼보의 가장 큰 이미지가 안전하다였는데요. 이 교통이 혼잡한 중국에서는 특히 득이 된 거였죠. 때문에 지리가 인수를 한 후에 볼보의 판매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윈윈. 볼보 인수는 인수합병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지리가 볼보를 인수한 지 7년 차라고 하는데요. 볼보와 지리는 마치 친형제 사이처럼 기술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신에너지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 방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인수합병의 아주 모범 사례라고 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는 좀 한번 알아볼게요. 지리 자동차의 엄청난 성장 이유 그 두 번째. 네. 키워드 둘, 중국의 자동차 왕 누구입니까? 리수프입니다. 네. 자동차 왕. 네, 맞아요. 지리 자동차의 성공 이야기할 때는 리수프 회장을 빼놓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우리 리수프 회장은 좀 미국의 자동차의 왕 어떤 거예요? 폴. 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중국의 자동차의 왕은 리수프라고 합니다. 이 리수프 회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이 질낮고 싼 이미지를 바꾸는 거였다고 합니다.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던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볼보를 했을 뿐더러 모든 일을 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리수프 회장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 그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일하는 게 마치 좀 미치광이 같다, 네, 라고 입을 모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약간 이제 괴짜 기질이 그렇죠, 네. 가분하다고는 하시는데요. 네. 옛날에 자동차를 약간 이제 관심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자동차 벤츠를 하나 사가지고 직접 이제 분리를 해서 그 제조 어떻게 되는지 직접 분석해가지고 다 알아내서 그래서 약간 집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경영도 잘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성공하는 이유가 더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바로 리수프 회장님 그 되게 웃는 거 되게 좋아요. 아, 웃는 거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이 때문에 그런 이 사업에 대한 또 돈 많이 됐어요. 네, 맞아요. 이 한 기자가 리스프 회장을 만난 뒤에 기사상에서 리스프 회장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좀 깔깔대며 웃다, 명량한, 킥킥거리는 웃음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다고 진짜? 하는데요. 네, 얼마나 유쾌한 분인지 알 수 있겠죠. 게다가 평소 성격도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작시, 그러니까 직접 쓴 시를 되게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네네. 직접 쓴 시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게 본인의 취미라고 하시고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사회공공복지기금으로 내놓은 돈이 자그마치 1억 위엔,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70억 원에 이른다고 우와. 합니다.
네. 이 도산 위기에 있던 볼보그룹을 인수해 이 고급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던 것을 터닝포인트를 삼아서 이 최근에는 영국의 슈퍼카 제조업체인 로터스 그리고 테라퓨지아라는 기업까지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이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의 선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플라잉카요? 네, 최초의 비행을 선보인 후에 저 티레지션은 아직도 본격적인 이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리 자동차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리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격적인 사업 전환부터 다양한 시도까지 정말 팔색조 매력을 지닌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하여간 전 세계에서 위상도 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국 슈퍼모델을 시작으로 모델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모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에 가르쳤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좀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네, 성질이 좀 공감합니다. 급하다 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를 보면서 내가 교육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카라멜 마끼아토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부터 외웠어요. 네. 그래서 지아오탕 마치두오네 가가지고 중국 가서 지아오탕 마치두오 주문을 했더니 이상하게 간판에 써져 있는 한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씩 이렇게. 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분야의 주인공 나올지 많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 오면 저와 내 시선이 맞는 우리 보미 씨, 네. 저와 시선이 맞는 우리 조연출님, PD님, 작가님 시선이 맞아서 되게 따뜻하게 그럼요. 이 스튜디오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저 왜 받았어요 지금? 줄리안 씨 깍두기라고 아세요? 깍두기? 깍두기? 한국어. 네, 깍두기. 맛있는 거죠? 네. 네, 맛있는 거죠. I like it.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스튜디오에 시선이 맞지 않는 분이 네. 등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허리를 자꾸 세우고 앉게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서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하여튼 다들 같이 앉아서 네, 예. 스튜디오에서 저희 대화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한번 모셔볼게요. 네. 저와 페이쌤을 까치발을 들게 만드신 분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슈퍼모델을 시작으로 모델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모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반갑습니다. 네. 역시 모델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럭지가 남다르시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현역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현역 모델 활동은 하지 않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모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일을 하시면서도 누군가를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게 목표셨는지. 사실은 누구를 이렇게 딱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네네. 우연치 않게 이제 패션쇼를 하면서 이런 동선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동선을 가르칠 때 제가 좀 잘 가르치는 편이었어요. 워킹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이제 아이들이 조금 후배들이 못하면은 제가 좀 화도 내고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감독님들이 모셔가지고 너가 좀 애들 좀 지도 좀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회가 이렇게 와서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학생들,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게 나랑 맞는다? 아니면은 이 일은 전망이 있겠구나? 뭐 어떤 쪽이셨을까요? 사실은 딱히 처음에 가르쳤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좀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네, 성질이 좀 공감합니다. 급하다 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를 보면서 내가 교육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나 이런 생각도 느끼셨구나. 들고 해가지고 계속 또 우연치 않게 기회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계속 교육 쪽으로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쌤도 저희가 볼 때 조금 아닙니다. 안 귀찮습니다.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 후에 본인이 완전히 그쪽으로 방향을 트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모델 활동을 하다가 외국으로 가서 활동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홍콩에 이제 직접 이력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네. 난 모델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세 군데 에이전시에서 이제 왔어요. 그 컨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 군데를 제가 컨택을 해서 비자 다 나오고 비행기표까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예술고등학교에 패션 모델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번 교사로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의뢰를 제가 받게 진짜? 됐어요. 네.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한림예고에서 이제 교사 활동을 3년 동안 하다가 네, 이제 그러면서 되게 많은 일을 겪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제가 좀 더 똑똑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대학원을 또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원을 가셨던 거는 본인이 뭔가 하려는 일 조금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또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보는 면이 있잖아요. 아, 모델이 교사를 한다고 뭘 가르치겠어? 라는 것도 느껴서 아무래도 내가 더 많이 가르치려면 내가 많이 배워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학원 졸업 이후에 일할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고서 그야말로 이렇게 취준생의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지금의 일을 좀 만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가 그 단어를, 키워드를 많이 입력을 했어요. 모델 강사, 뭐 모델 교육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국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래, 내가 예전에 홍콩을 가려다가 못 갔지? 그래, 중국이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예. 되게 운이 좋게도 이제 중국 쪽에 모델 강사를 구한다 이거를 봐가지고 이제 바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넣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거죠. 네. 한국어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중국어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정확하게 중국 쪽에 그 본사가 있는데요. 그 본사는 정확히 말하면 교육 컨설팅 회사인 거예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의 모델뿐만이 아니라 댄스랑 연기 이런 예술 교육 쪽을 이제 그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 강사가 가서 한국어로 직접 실기랑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하면서 옆에 통역이 붙어서 실기와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그쪽에서는 퀄리티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과 그 실기를 병행하면서 통역 선생님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였죠. 제가 이쯤에서 이제 밝혀드릴 게 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진행을 할까 했는데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이쯤에서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혜 씨는 저랑 같이 중국 공부를 했던 학생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공부를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배우신 거예요? 그때 니하오도 몰랐는데 어디 같이 했겠어요. 제가 니하오 알려드렸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이버 번역기를 보고서 그래 중국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쫙 해봤는데 니하오 이러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성조도 있지 뭐 피닌이라는 영어도 있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아니다 이거는 중국어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 선생님을 막 찾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페이 선생님을 많이 지켜보면서 이 선생님 너무 재밌다. 이 정도면은 내가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선생님 찾아가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오셨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학생분들이 저랑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지혜 씨랑 눈을 안 마주치는 그래서 열정적인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언어라는 게 좀 긴 시간 동안 좀 약간 배워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짧게 배웠던 걸 갖고 갑자기 막상 그냥 갔으면 좀 소통할 때 좀 무리 있지 않았어요?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몇 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통역하시는 선생님께 나 물이랑 커피 이렇게 2개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통역하시는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알아듣고서 해주시는데 그 옆에 중국 분이 계셨어요. 그 중국 분한테도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한테 제가 나 커피랑 물 마시고 싶어 그랬더니 처음에 워터, 커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더니 물 하나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조그마한 이런 소통을 하려면은 내가 안 답답하려면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중국어를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중국어 하는 거는 언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만리장성처럼 보이는 전혀 못 끝날 것 같은 너무 힘든 게 좀 공포증이 있는 저희 한자가 있는데 혹시 그거 극복하시는지 아니면 사실 네. 중국어 자체는 모든 게 다 한자잖아요. 네네. 이제 간체자인데 이거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 또 급해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내가 꼭 사용하고 싶은 언어들을 먼저 저는 배워가지고 써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카라멜 마키아토였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 가면은 꼭 카라멜 마키아토를 내 입으로 시켜 먹어야지 해가지고 계속 그것부터 외웠어요. 네. 그래서 지아오탕 마치두오네 가가지고 중국 가서 지아오탕 마치두오 주문을 했더니 갑자기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냐 차가운 거냐 이거를 또 얘기한 거예요. 큰 컵이냐 작은 컵이냐 그것까지는 또 못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가지고 큰 컵은 이거 작은 컵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조금씩 단어 외우고 그 단어 하나하나 이제 외워서 문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쓸 줄은 모르는데 문자는 보낼 줄 알아요. 그때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친구들 이제 사귀어가지고 중국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간판에 써져 있는 한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씩 이렇게. 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별로 한자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성격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한글로 지아오탕 마치두어. 근데 그걸 성조를 지켜야 되니까 본인 나름대로 뭐 표시를 지아오탕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한번 가서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럼 네. 자신감이 갑자기 확 고취되면서 네. 이거를 그러면 한자로도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봐줘야겠네? 뭐 이런 마음이 또 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냥 패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걔를 쓰지는 못해도 그걸 보면 그게 카라멜 마키아토의 한문 표기인 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케이스였던 거죠. 네. 뭔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좀 진짜 들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용감하게 일단 부딪히고 뛰고 했던 과정들이 제 심장까지 좀 뛰게 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약간 뭔가 우리가 또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더 약간 흥미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예 듣지 못했는데 네. 벌써 지금 마칠 시간이 왔었거든요. 네. 저희 한번 또 나오셔가지고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쭤볼 것도 없이 다음 주에 와주셔야죠. 예약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 네, 지금 현재 저기 아이들이요 대략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제가 진짜 많다. 랑 워킹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돌 그룹. 네,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한 대회였는데 이제 포즈라든지 바르게 걷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상당히 그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중국에 처음 가셨을 때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색종이를 가지고 하는 포즈 놀이 하면은 제가 색종이를 두 손으로 이제 색종이 오린 거를 두 손에 쥐어서 불고 그다음에 뭐 포즈 이런 식으로 수업을 시작하신 후에 비슷한 수업이나 커리큘럼 등이 생긴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처음 제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네. 이제 중국에 가서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제가 지금 1인자라고 하기가 이제 부끄럽지만 정말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짜이젠. 바이바이.